의료기기 제조업업 사이렉스 의료기기 제조업업은 박소영입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사용적합성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적합성 업무를 하실 때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워하시는 그 부분은 총괄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사용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시간에 총괄평가 전, 중, 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모든 의료기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시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사용적합성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최신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디지털 의료기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상에 있는 제품은 디지털 의료기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이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이 좀 복잡합니다. 사용자들이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마다 다양하게 사용을 할 텐데요. 그러면 사용으로 나오는 위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기기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시스템 하에서 사용적합성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적합성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용적합성이란 사용자가 의도된 환경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총괄평가는 사용적합성을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사용적합성 업무는 관련 규격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단계별로 수행됩니다. 총괄평가는 설계 유효성 검증 단계에서 수행이 됩니다. 총괄평가 결과 사용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없으면 의료기기는 사용 안전하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성평가 1회, 총괄평가 1회를 포함하여서 전반적인 사용적합성을 수행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여러 번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시제품화되기 전 단계의 제품을 가지고 사용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실 수 있고요. 총괄평가는 평가 결과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 문제점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을 통제하여서 재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사용적합성을 시작할 때 형성평가 수행은 언제 하나요? 총괄평가 수행은 언제 하나요? 라는 사용적합성 일정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적합성 전체 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성평가 수행과 관련된 문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수행하시고요.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결과로 나와 있는 결과를 반영하여서 위험관리 파일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총괄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문서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총괄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괄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괄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관리 파일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용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신규 개발 의료기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최소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형성평가 수행을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것은 이제 첫 단계에 형성평가 수행하는데 문서들이 드는데요. 그 문서가 보통 최소 3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내부에서 보시듯이 문서가 많이 있어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수행 계획서가 있고요. 사용 사양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기록하는 사용 사양서가 있고요. 위험관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율 관련 사용 시나리오가 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이제 의료기기와 소통하는 그 부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입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계획서가 있고요. 형성평가 계획서 내에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첨부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IFU와 라벨이 있습니다. 이런 기타 자료들을 다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저 문서들이 다 완료가 된 후에 형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드리고자 사용적합성 센터에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용적합성 센터에서 수행되는 부분은 형성평가 수행과 형성평가 보고서 발행, 총괄평가 수행과 총괄평가 보고서 발행입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결과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조사에서는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사용적합성 평가가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적합성 관련된 일정을 수립하실 때, 계획하실 때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평가 전, 중, 후에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평가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시장 진입 전에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시장 진입된 상태의 제품입니다. 저희는 설계 및 개발 업무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시장 진입 전 제품으로 저희와 같이 사용적합성 업무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 진입 제품으로 총괄평가를 수행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총괄평가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 제품으로 평가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총괄평가를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은 저희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 매뉴얼과 라벨에 많이 의지를 하십니다. 실제 총괄평가를 진행해보면 사용자 매뉴얼이 글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실제 총괄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제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기 편한 사용자 매뉴얼과 라벨을 준비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위주의 사용자 매뉴얼이나 퀵 매뉴얼 같은 경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품 같은 경우 유효기간을 보통 제조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이렇게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사용하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재를 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이 조금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의료용품의 라벨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시는 것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때 오늘이 며칠인지 생각하고 이 제품이 유효기간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 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한 자료로 총괄평가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서라는 문서 안에 그 다음에 형성평가, 총괄평가 계획서 안에는 사용자 그룹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총괄평가를 수행하실 때 그룹당 보통 15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참여자 정보는 이제 말씀드린 문서의 사용자 그룹 정보를 기반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일반 사용자, 환자와 같이 그룹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면 그 그룹별로 15명 정도의 참여자를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는 것 외에도요, 그룹별 사용자 정보를 나이나 연령대, 그리고 관련 질환, 관련 시술 경험, 전공과와 같이 정확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괄평가를 수행하실 때 충분한 수의 제품을 준비하시고 그 제품으로 총괄평가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의료기기가 고장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총괄평가가 멈추게 되고요. 참여자 일정도 다시 조율을 하게 돼서 전체적인 일정이 길어지게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제품을 준비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제품의 용도,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제품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평가 과정에 의료기기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지, 어떤 교육 자료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는 보통 동영상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또 서면으로 된 교육 자료도 같이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총괄평가에는 참여자 이외에 총괄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관찰자와 진행자가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관찰자와 진행자는 총괄평가를 하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은 있으시지만 저희 제품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 있는 진행자분, 관찰자분들과 자주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총괄평가 전에 회의를 통해서 의료기기를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사용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평가 전에 총괄평가 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같이 이제 논의를 하여서요. 좀 더 효과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중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총괄평가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사용되는 수술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 환경을 실제로 평가실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평가 전에 방문하여서 유사한 환경으로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서 총괄평가에 나올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총괄평가 계획서에 반영을 하여서 최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에 보이시면 마네킹이 보이십니다. 저 마네킹은 저희가 보통 덤이라고 부릅니다. 사용 적합성은 안전한 사용성을 확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나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더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더미도 이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전기기기나 전기전자기기나 방사능 기기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총괄평가를 하는 제품들은 그러한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다음 그 제품으로 총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괄평가를 할 때에는요,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서 총괄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평가 수행 일정을 저희는 최소 2개월로 잡고 있고요.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일정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적합성 담당하시는 분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실제 환경과 사용자의 사용성을 이론상으로 구현해 보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총괄평가를 참관하시면 사용자의 사용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기기 개발자나 사용 적합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총괄평가를 1회 이상 꼭 참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관찰자가 있는 공간에서 참관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번 참관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다음 제품을 개발하실 때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 어떤 포인트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관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총괄평가 후에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총괄평가 결과 사용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이 없이 이제 완료가 되면 사용 적합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 제품의 개선 사항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계성 있게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 적합성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발 중이신 의료기기가 미국 FDA 진입 계획이시라면 본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FDA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QSR에 따라 설계 개발 단계에서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사용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용 적합성 평가는 위험관리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심판 승인 신청 서류 내에 모든 의료기기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고 사용 적합성 평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자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관련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 고려돼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기기, 계량기기와 같이 계량기기를 시판 승인 신청하는 경우와 이외에 이미 시판 승인을 받은 기기의 변경 사항입니다. 이 3가지에 해당하시는 경우 미국 FDA로부터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자료가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적합성도 함께하고 싶은 사이닉스였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기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만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